4월 13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집단 면역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백신 도입 등 코로나19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면서 국내에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을 올해 3분기부터 2천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애초 2분기부터 4천만 회분을 도입한다는 계획보다 시기와 물량 모두 뒤처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바백스 백신이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작년에 백신을 선구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해외에서 승인도 안 난 제품을 맞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천은미 이화의대 교수도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화이자나 모더나 계약 물량을 빨리 받아오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 방침과 다른 독자적인 거리 두기를 추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은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한층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안으로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대신 실손보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게 하는 일명 실손보험 청구 대행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찬성하는 보험업계와 반대하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규열 의협보험이사는 이미 많은 병원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청구 대행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 정보를 수집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구실을 만들어 손해율을 낮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료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면 보험업계 측은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강행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거세져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정책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 회장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면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하는 저가 경쟁을 부추겨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은 문재인 케어가 실패한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돌리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 교수노조가 정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어제 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마쳤는데요. 지난해 법이 개정돼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의대 교수노조가 출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위원장은 다른 의대와 병원 의사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은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노재성 위원장은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대 교수는 10,0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수의 약 15%에 이릅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